그러면 나이 들었을 때와 젊었을 때가 차이가 있듯이 그렇죠. 남자는 이런 부분, 여자는 이런 부분에 좀 발끈한 경향이 있다.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이게 통계 자료는 사실 남자, 여자 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이 좀 더 이론적이시고요. 여성들이 더 감성적입니다. 진단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으로 갈등이 가장 많고 휴대폰으로 이혼에까지 가는 경우도 정말 휴대폰의 사건에 본인 당사자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어머. 이게 뭐 휴대폰? 뭐 큰 건 아닌데 저희들 이모티콘들 다 보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즘 사랑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않나요? 뭐 다들 이렇게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도 후배한테 이렇게 했다가 와이프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여자 후배? 예, 여자 후배한테 하트 보내줬다가 뭐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휴대폰이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이모티콘 나왔어. 이런 것도 있어? 우린 몰라요. 맞지. 여자한테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트, 작은 하트. 그래서 저도 하트를 왜 후배 보내? 하나가 아니 남의 여자한테 왜 하트 날려? 아니, 보자고. 박사님이 왜 보내 그런 걸? 날라리. 근데 잠깐만, 이게 저 사건의 발단을 보면 네. 그 휴대폰을 본 거는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보면 뒤졌다는 부부간에도 거지. 사생활 이게 침해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으면 예.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어. 범죄가 될 수 있다지 이걸 않습니까? 보는 걸 만약에 줘봐. 비밀번호를 뚫고 봤다. 비밀번호? 아니면 이 패턴을 패턴을. 뚫고 봤다 이러면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예정.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하지 말고 쓱 봐야 됩니다. 이래 쓱 이래 쓱 보면 괜찮은데 이 비밀번호를 탁탁 풀어서 보면 이게 범죄가 됩니다. 저는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항상 이제 자고 있을 때 몰래 봐요. 그래서 이제 통화 목록부터 쫙 보고 그 다음에 메시지 들어가서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 임시 메시지 그래 그리고 뭡니까? 스팸 메시지까지 봐야 돼요. 스팸 전화로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카톡 집 나가는 이유가 있다. 봐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알았던지 어머 아무래도 안 돼요. 보니까 지문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때 하면 돼. 잘 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간이 죽을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 들키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들키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지. 이렇게, 오늘은 하고 싶네. 아니 그 왜 남편 휴대폰을 뭐하러 보려고 그러게요. 그래요? 뭐가 왜 궁금해요? 왜 뭐가 궁금해요? 궁금해? 일단은 저희가 결혼 약속을 다 잡고 나서 제가 우연찮게 한번 핸드폰 봤는데 그 옛날에 사귀었었던 그 후배 여자 친구랑 뭐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가 봤어요. 그때부터 좀 약간 의심이 생겨서 그건 지난 거잖아. 그거 못 들어봤어. 아니, 트라우마가 박힌 거지. 예, 그래도 뭔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사생활 관리를 내가 해서 잡아야 되겠구나. 아니, 지금 그렇게 은정 생각해서 몰래 씨가 봤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왜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정신과에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심리 치료 받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각인 효과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강박으로 옵니다. 안 보면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지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계속 이제 휴대폰 패턴을 바꿀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그래 되면 이걸 무조건 어떻게든 풀려고 한 예로 어떤 게 있었냐면 남편의 이거를 풀려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자녀를 붙인 적도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자녀가 아빠 옆에 있으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 스파이로. 그런데 한 번은 유리창에 뒤에 있는데 유리창의 패턴을 보고 아내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자꾸 강박이 되기 때문에 정말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소소한 것들이 건드려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네. 무남 동료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온전히 제가 가졌으면 싶었어요, 신혼 초에는. 저런 말 너무 무서워. 온전히 가졌으면 네 자리가. 남편이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싫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 어느 만큼 나가주는 거를 원하지.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밥도 차려야 되고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많이 싸워라.
그리고 의심도 많이 하고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속에 있는 돌들은요 전부 다 날카로워가지고 뾰족뾰족한데요. 그게 저 바닷가로 갈 때까지 서로 이렇게 너무 막 괜찮아.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하고 예쁜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부부도 많이 싸워서 상대가 싫어하는 부분을 내가 스스로 알아내고 어른들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해서 서로 싸워서 싫어하는 부분을 내가 찾아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거를 절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근데 경우는. 싸우는 것도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저는 지혜롭게. 장미 전쟁처럼 싸웠다가 싸우다가 그러면 안 그냥 되니까. 가요. 전 사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남편을 네. 그냥 좀 내버려 둘 땐 내버려 두는 거 괜찮아요. 남편은요, 그 돌이기에 둥글러서 그래도 얼마나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실수를 하니까 자꾸 의심을 남편은 하는 거죠. 부메랑처럼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그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남편의 휴대폰을 자꾸 보고 그런 거는 그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일 수가 있다. 내가 저는 나를 우리 보는 아내 핸드폰 전혀 안 봐요. 그쵸. 밖에 나가도 아무런 신경 안 써요. 단지 걱정되는 건 늦는데 왜 안 들어올까 걱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믿으니까. 그렇죠. 남경욱 씨는 어떤가요? 얼굴도 잘생기셨고 주변에는 또 여자가 아유, 많은 뮤지컬 어떤 계통에 뮤지컬 또 일을 여자들만 또 하시니까 많으시고. 예. 아내로서는 걱정될 수도 있고 또 아니, 그 휴대폰에 패턴 해놓으셨어요? 네, 했습니다. 해놓으셨으면 예. 왜 해놓으셨어요? 부부끼리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뭐 안 지켜야 되고 보실 텐데. 혹시나 이제 저러한 이제 뭐 볼까봐. 오해가 뭐 이제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오해가 선생님 예. 오해 중에 말씀드린 아까 하트 보낸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던데 혹시나 후배들한테 아니 저는 상당히 많이 보냅니다. 어쩐지 아예 많이 아니. 보내서 그렇죠. 티나지. 아니, 한 사람한테만 아니, 예. 보내면 티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괜찮은 방법이네. 제자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 그냥 일상적인 반응일 뿐이죠. 그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집사람도 그걸 이제 아니까 거기에 타치 안 전혀. 하고. 아내한테는 어떻게 그런 이모티콘 많이 보내세요? 아니면 그만큼의 살가운 거를 해주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아내한테는 가족끼리.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엿보기에 사모님의 일방적인 어떤 그 인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결정적으로 이제 뭐 부부 싸움을 할 때 이혼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선 가게 돈 없는 사남 일녀의 장남을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네가 나를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혹시 헤어질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남경업이 때문에 호강을 한번 하고 헤어져라.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요 멘트 멋있네. 그리고 헤어지려면 헤어져라. 제가 호랑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 그러니까 호감을 받으셨겠지, 아직 제가 이제 지금은. 그 집사람을 호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태요? 못했어요. 지금 못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4,00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호강시키지. 그다음에 드라마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을 하시면서도 사모님은 어떤 면에서 인내를 하고 계신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 아마도 그 말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언제 어쨌든 내 호강시킬- 남자가 멋있는 남자라는 거 알겠지만 호강시킬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그러려면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내와 이번 작품에는 지난번에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을 했으니까 이번엔 드라마를 예.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집사람이 무용 전공이고 네. 또 이제 또 그 타악도 하고 장고라든지 북이라든지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네. 저하고 그 저희 집 딸하고 네. 부부가 공연을. 집사람이 같이 멋있겠다. 조그만한 캠핑카 같은 거를 준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 시장이나 네. 뭐 이런 곳에서 정말요? 제가 이제 소리도 하고 그것도 집사람이 어떻게 상의한 타악도 부분인가요? 하고. 예? 상의한 부분이에요? 혼자서. 제가 죄송해요. 잠깐만 지금 여기서 죄송한데 말씀 중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얘기 중에 논점 뭐냐면 호강이라는 건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막 나한테 다이아몬드 그게 사준 게 호강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을 당신을 위한 배려를
상의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가서 공연하기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장을 이따가 캠핑카를 타는데 상 주시서 나갑니다. 아니. 에라, 호강이 이거냐? 연극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랑 상의해서 여보 당신은 내가 생각하기에 드라마 안 하고 돈보다 당신은 연극하세요. 그러면 고맙소. 이런 상의가 오고 가면 내가 뿌듯할 때 그런 상의 하나 없이 그런데요. 연극을 선택한 거나 제 느낌은 뭔가 하면은 집사람이 이때까지 결혼하고 자기의 전공을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항상 하고 싶은 게 뭔가 있겠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숨겨져 있겠죠.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장터에서 굉장히 장터에만 되는 장터가 아니고 무대에서 해도 되고. 아니 40주년 공연은 따님하고 그래도 소극장에서 하는데 내 와이프가 아니 그거는 선생님 캠핑카는 아니고 그건 아니지. 캠핑카는 아니고 그냥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남경호 씨의 아내는 네. 어떨 때 행복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받았을 때 뭐 가장 행복하겠죠. 물어보셨어요? 그게 장터 무서워서 안 물어봤어. 언젠가 당신을 호강시켜줄게. 자, 40주년이니까 장터를. 제가 뮤지컬 합동으로 많이 배우로 줄수 사실 이제 뭐 데뷔를 해서 사실 남경우 선생님 딱 그러면 뮤지컬계에서 정말 장인이시고 신적인 존재예요. 감히 그치.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는 것도 정말 너무 영광. 영광일 성공했다. 정도. 그렇지. 정말로 정말 영광일 정도. 근데 예.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로. 예. 이게 정리를 좀 할게요. 아니 정말 휴대폰이고 뭐 이게 서로 뭐 결정하는 일에 의사표현에 상의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사이를 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부끼리는 이런 게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가까워도 타인과 나의 안 보이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야 돼. 이 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네.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을 100%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가깝게 뭔가를 이제 알려고 다가섰을 때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사실 부부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너무 다가서면 안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안 뭐든지 보이지. 알고 너무 싶어 이러면 하거나 안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너무 알고 싶어 하고 다가서게 되면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자기에 대한 자아도 중요하고 타인에 대한 자아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훈적인 얘기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너무 순한데요. 이 강아지가 언제 화를 내냐면 잘 때 건드릴 때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처음엔 너무 서운해서 때리기도 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면 나한테 화를 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도 잘 때는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건드릴 때 눈치를 봐야 돼요. 먹을 때도 건드리면 부부 사이도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상대가 싫어하는 거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할 때 아내가 행복한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남경우 씨께 상의하고 좀 논의하고 좀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싶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정말 일조로는 카리스마 있으시고 정말 멋지세요, 생각들이. 근데 약간 외국 스타일이신데 어떠세요?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문제가 좀 많네요. 처음부터 계속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좀 많은데 그 연기를 하다 보면은 연기가 과소 연기라는 게 있고 과잉 연기, 오버 액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합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와이프한테 대한 사랑이 너무나 과소한 연기와 비슷했구나. 뭔가 너무 좀 절제가 이렇게 됐구나. 너무 과잉도 아니지만 정말 적합하게 그렇게 너무나 뭐 이렇게 핸드폰을 뒤져가면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과잉도 아니고 또 저처럼 너무나 무관심에서 나오는 그런 과소도 아닌 정말 적합한 사랑을 지혜롭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닫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따님과 함께하는 그 공연에 저 사모님도 꼭
그 장터가 아닌 장터만 아니면 공연장에서 갈게요.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게 매체에서도 많이 찾아갈 것 같아요. 여러 뭐 방송에서도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부부끼리 부부 사이에도 정말 안전거리가 필요하겠죠. 너무 멀면 또 다른 차가 끼어들고 너무 가까우면 추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거리 지혜롭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도 서로 소통이 되는 방송처럼 맞아요. 부부끼리도 너무 미친 듯이 또 역주행까지 오면 그거 들이받지 마시고 네. 살짝 피해가는 그런 지혜도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캐나다에서 사진만 안녕하세요. 저는 마칸 클리프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결혼 전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10명 중에 8명이 1년 안에 다 이혼했어요. 근데 그거 문제예요? 부모님 몰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나도 이제 슬슬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제가 살아보니까 연애를 해보니까 헤이 이거 최고